우리는 왜 늘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비슷한 이유로 상처받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왜 어떤 이별은 죽음처럼 고통스럽고 어떤 사랑은 평생의 야망과 존엄성마저 내던지게 만들까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감정과 선택을 조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찾아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깊은 탐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그 손길 위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선 인류가 수천 년간 공유해온 원초적인 심리적 설계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원형이라 불렀습니다. 이 원형들은 신화와 전설, 그리고 우리의 꿈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특히 남성이 여성을 인식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파괴하는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마침내 그 패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특정 여성에게 운명처럼 끌렸는지, 왜 그녀는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성공과 쟁취 뒤에도 왜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집단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여성성의 본질과 그것이 남성의 영혼에 남기는 흔적에 대한 날 것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칼 융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한 남성의 인생을 최초로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빚어낸 여성은 그의 연인도 아내도 아니라는 것을. 그 여성은 바로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의 영혼에 남긴 그 각인은 그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냉혹한 진실입니다.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따뜻하고 보살피는 분이셨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관계 속에서 안락함과 평온함을 추구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차갑고 거리를 두는 분이셨다면 당신은 평생 가질 수 없는 여성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녀가 통제적인 분이셨다면 당신은 불안감을 사랑의 설렘으로 착각하며 스스로를 파괴적인 관계로 몰아넣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이를 어머니 콤플렉스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장한 깊은 심리적 상처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파트너를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갖기도 전에 쓰인 어린 시절의 각본을 무대와 배우만 바꿔가며 평생토록 재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끝날 것을 알면서도 같은 유형의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빠져드는지 궁금해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빙의입니다. 어머니 원형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융은 그보다 더 깊고 어두운 힘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니마, 모든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성의 원형입니다. 당신이 운명의 그녀를 꿈꾸고 시련의 고통을 죽음처럼 느끼며 한순간의 애정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이유가 바로 이 아니마 때문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에 빠졌던 그녀들은 사실 실존 인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녀들은 당신의 아니마가 자신의 환상을 투사하는 텅 빈 스크린일 뿐입니다. 그녀가 신비로울수록,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없을수록, 당신에게 더 큰 고통을 줄수록 당신은 더욱더 필사적으로 그녀를 쫓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미성숙한 아니마는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결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완결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삶 전체를 잿더미로 만드는 것조차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꿈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실체 없는 유령을 위해 평생 피 흘리다 생을 마감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욱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원형은 당신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여성 원형 중 하나는 바로 판무파탈, 즉 남자를 파멸로 이끄는 매혹적인 여성, 사이렌, 파괴자의 원형입니다. 이 원형에 사로잡힌 여성은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소셜미디어는 거대한 판무파탈 훈련소와 같습니다. 여성들에게 신비감을 무기화하는 법을, 친밀감을 영향력과 맞바꾸는 법을, 남성의 욕망을 하나의 화폐처럼 다루는 법을 가르칩니다. 융은 이미 이 시대를 예견했습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 권력의 의지는 없다. 그리고 권력이 지배하는 곳에 사랑은 결핍되어 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관심이 진심이라 믿고 그녀의 연약한 모습이 신뢰의 증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녀 자신이 바로 게임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표면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 그림자 원형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성들 자신조차 자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 원형들. 그녀가 왜 떠났는지, 왜 다시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지를 설명해줄 바로 그 원형 말입니다. 지금부터 대부분의 남성들이 마침내 자신을 조종하던 보이지 않는 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채찍질 같은 그 갑작스러운 변화를. 한순간 따뜻하고 사랑스럽던 그녀가 다음 순간 차갑고 멀어지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험을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그녀의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틀렸습니다. 융은 대부분의 남성들, 그리고 여성들조차 감히 직면하지 못하는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인 페르소나 그 아래, 이성과 논리 그 아래, 조심스럽게 구축된 정체성 그 아래에는 바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억압되고, 부정되고, 때로는 괴물 같은 여성 심리의 이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폭발할 때 그 어떤 사랑이나 충성, 이성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차라리 본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혼돈을 잔인함으로 오해하며 계속해서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녀 역시 당신만큼이나 무력한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모든 동화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녀는 낯선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마녀는 헌신을 먹고 자란다고 말입니다. 융은 이 원형을 파괴적인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보살핌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는 분노를 느끼는 여성의 한 부분입니다. 그녀는 보살핌과 안전을 약속하며 당신을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에게 의존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을 가차없이 벌할 것입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애원해놓고 막상 당신이 솔직한 모습을 보이면 존중심을 잃어버리는 여자친구. 당신이 너무 무심하다고 불평하면서도 정작 당신이 다가가려 하면 뒷걸음질 치는 아내.
평등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당신이 모든 것을 이끌어주길 기대하는 현대 여성.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빙의입니다. 마녀 원형은 나약함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나약함은 그녀를 원치 않는 역할 속으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보복은 지극히 본능적입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어두워진다. 스스로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는 여성일수록 어떤 계기로 그림자가 깨어났을 때 더욱 잔인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원형 중 가장 위험한 원형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바로 푸엘라 아에테르나, 영원한 소녀입니다. 성장을 거부하는 여성. 융은 이 원형을 도처에서 발견했습니다. 10대의 영혼을 가진 30살의 여성. 아직 진정한 남자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연애 중독자. 끝없는 새로움, 끝없는 드라마, 끝없는 인정을 갈구하는 인플루언서.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원형에 갇힌 여성은 파트너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관객을 원합니다. 그녀는 안정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이 확보되는 순간 스스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녀는 성숙함을 요구하지만 정작 성숙한 남자는 경멸합니다. 그녀는 주체적인 삶을 외치면서도 정작 자기 감정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감정적 문맹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장은 그녀에게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은 질식할 것 같은 압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부숴버립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여성 심리가 가하는 가장 잔인한 속임수는 그것이 당신에게 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에게 가하는 행위입니다. 융은 이를 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로서 행동하고 난 뒤 진심으로 자신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어버리는 능력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산산조각 내고도 진심으로 당신이 자신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역사를 전부 다시 쓸 것이고 그 새로운 버전을 온전히 믿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을 갈망하지만 그 사랑이 불안정할 때만 매력을 느낍니다. 이것은 악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보호입니다. 여성의 정신은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도 스스로의 순수함만은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반전됩니다. 당신에게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그림자를 직면하기 전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그림자를 자극하는 여성들에게 끌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의 진실은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평생 여성이 문제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 적이 처음부터 당신 자신이었다면 어떨까요? 융은 누구도 마주하기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남성은 같은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그저 그 악령이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날 뿐이라는 것을. 당신이 원망했던 과잉 보호하는 어머니는 당신의 욕망을 빚어냈습니다. 당신을 파멸시켰던 판무파탈은 당신 내면의 굶주림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당신을 배신했던 착한 그녀는 당신의 순진함을 폭로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각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내면의 어둠을 직면하기 전까지 당신은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이길 수 있어 라고 믿으며 같은 순환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당신이 보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힘에 의해 또다시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혼돈에 끌리는 이유, 고통을 열정으로 착각하는 이유, 드라마를 사랑으로 오해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융은 이를 상처 입은 남성성이라 불렀습니다. 고통이 곧 강인함이라고 믿는 당신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여자를 쫓습니다. 당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례함을 견뎌냅니다. 순교자적 희생만이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길 하나 건너주지 않을 여자에게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것은 낭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사실을 부정할수록 올가미는 더욱더 단단히 당신의 목을 조여올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왕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폭군입니다. 여성을 갈망하면서 동시에 증오하는 당신의 한 부분입니다. 자신을 거부한 모든 여성에게 남몰래 분노를 품는 착한 남자에게서 폭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애 기술을 설파하지만 정작 진실한 관계 하나 유지하지 못하는 연애 전문가에게서도 모든 것을 전 부인 탓으로 돌리면서 여전히 그녀의 SNS를 염탐하는 이혼남에게서도 폭군은 존재합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그림자는 한 인간의 자아 전체에 도전하는 도덕적 문제다.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지 않는 남자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비통함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 비통함은 영혼이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갈 때 나는 악취와 같다. 여기 인생의 가장 잔인한 농담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성공을 거두었을 때조차 그것은 당신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노력하고 건설하고 정복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당신을 채워주리라 믿었던 것을 성취하는 순간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거짓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외부의 인정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남자입니다. 돈이 그녀의 존경을 얻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위가 그녀의 사랑을 얻게 해줄 것이라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 관계가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지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극은 자기 인식 없이 성공하면 할수록 당신의 승리는 더욱 공허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융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어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어둠 너머에 있는 빛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통합된 인간이란 첫째, 자신의 아니마를 여성에게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그녀를 환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한 인간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둘째,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여 스스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파괴하는 행동을 멈추는 사람입니다. 셋째, 여성의 인정이 산소처럼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기분 좋은 보너스가 될 만큼 의미 있는 삶을 스스로 구축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원형의 미로와 심리의 그림자를 지나 왜 고통받았는지에 대한 잔인한 진실까지 마주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알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융이 너무 늦게 발견했던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의 악마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당신은 그 악마들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급진적인 것, 바로 자신을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고대의 연금술사들은 실제로 금을 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심리적 진실을 암호화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이야말로 변형의 원재료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상처,
배신, 가장 어두웠던 밤들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기 위한 입문의식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어머니는 당신에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당신을 부서뜨린 판무파탈은 당신에게 사람을 보는 분별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외로움은 당신 안의 지혜가 자랄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썼습니다.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남자는 영원히 소년으로 남는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을 연금술처럼 변화시키는 남자, 그는 희귀한 존재, 즉 진정한 어른이 된다. 여기에 융이 제시한 남성적 완성을 위한 4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고독.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무리로부터 의도적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계속해서 산만하게 만들고 중독시키고 값싼 인정을 쫓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저항하십시오. 둘째, 그림자 작업. 매일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보려 하지 않는가? 당신이 부정하는 당신의 일부가 당신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당신의 일부는 당신의 힘이 됩니다. 셋째, 창조적 파괴. 계속해서 실패하는 낡은 버전의 당신을 불태워 버리십시오. 집착하는 남자친구, 인정받으려는 구걸자, 순교자를 자처하는 희생양. 그들을 기꺼이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넷째, 신성한 목적. 직업이나 취미가 아닙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여성이 당신 삶의 목적이 아니라 품격 있는 동반자가 되게 만드는 당신만의 소명입니다. 이것은 자기개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빚는 작업, 소울 크래프트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더 필요로 할수록 당신은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초월할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사랑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관계가 더 이상 목발이 아니라 온전한 선택이 될 만큼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건강한 남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조용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 깊이 사랑하지만 결코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는 사람.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여성 원형들, 그림자, 고통, 그것들은 결코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메신저였습니다. 모든 배신은 당신이 어디서 순진했는지를 보여주었고, 모든 시련은 당신의 어떤 부분이 불완전했는지를 드러내주었으며, 모든 집착은 당신이 버려두었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칼 융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길로 이끌 수 있다. 소녀는 동화에 매달립니다. 중독자는 쾌락을 쫓습니다. 겁쟁이는 비통함 속에 머뭅니다. 그러나 남자는 자신의 악마들에게 그 가르침에 대해 감사하고 과거의 상처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무언가를 건설합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원형들은 당신 영혼의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는 언제나 그랬듯이